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단점. 이건 꼭 직구 구매 대행 사업의 단점뿐만 아니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단점을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떤 순간에 이 확장에 대한 딜레마를 할 때가 있어요. 사업에 대한 확장성. 특히 직구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자, 여기서 적나라하게 한 개 까고 들어갈게요. 간단한 표현, 좀 심한 표현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직구 구매 대행으로 매출을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매출,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부업으로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좋겠어.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부업이지만 그래도 한 2, 300 정도는 벌어야지. 어떤 분들은 나는 부업이 아니고 전업으로 이걸 하고 있어.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정도는 벌어야 돼. 자, 혼자 할 때는 계산이 좀 편해요. 내가 뭐, 나의 노동력이니까, 그죠?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막 여러 카피라이터들이 있죠. 여러 얼마를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자하면은 몇백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부업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최적의 뭡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부업으로 이거 하기 정말 힘들어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끝나고 퇴근 시간 이후에 하루에 두세 시간씩 꾸준히 한다. 제가 봤을 때 100만 원 정도 벌 수가 있어요. 꾸준히 열심히 해야죠. 토요일, 일요일 좀 더 열심히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액적으로 따져보자고요. 100만 원 정도를 판매를 하려면 마진 구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개인들이 경쟁력 있는 마진으로 볼 때 5천 원 이상 남기기 힘들다고 봐요. 기업화돼 있고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무자본무적으로 가격대에 따라 또 틀리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판매가를 3만 원 선 전후로를 권장을 해요. 3만 원보다 너무 비싸면 직구 구매 대행하는데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물건이 왔을 때 불량이라든지 이런 걸 소비자들도 똑같이 느끼는 부담감이고, 그리고 교환 반품이나 이런 것이 혹시 생기면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너무 비싼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싼 거는 마진 구조가 안 나와요. 실제적으로 판매가 7, 8천 원, 5천 원, 만 원 이런 거는 다남아도 이거 운반비 빼면 얼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안 맞고, 기본적으로 3만 원대 정도 이상 되는 거를 저는 이제 권장을 드리는데, 그렇게 판매를 했을 때 예전에는 그 정도를 팔면 한 만 원 가까이 남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고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특수한 아이템이 아니면 사실은 5천 원 정도 마진 보기가 딱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마진은 아이템에 따라 틀려요. 내가 정말 독창적이고 새로운 거고 나만 열심히 팔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좀 더 마진폭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아닌 거는 맛배기로 내가 1,000원, 2,000원 남고도 팔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면은 5,000원 구조로 이제 보는데, 5,000원짜리를 하루에 10개를 팔면 5만 원이 남아요. 그죠? 한 달 내내 우리가 쉼 없이 한다고 합시다. 30일 동안 팔면 150만 원이 남겠죠. 여기서 이제 수수료니 세금이니 이런 건 뒷전이고 다 뺐다고 치고 순이익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순이익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개를 팔면은 한 달에 150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구조가 직구 구매 대행인데, 아무 투자 없이.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이 10개를 물건을 사입을 한다고 쳐보세요. 물건 구매를 한다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물건을 쉽게 그냥 해보기 위해서 하루에 10개 내가 상품을 산다고 쳐보자고요. 이미 골라놓은 거 그냥 결제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상품이 있니 없니 이제 해야 되겠지. 10개가 아마 퇴근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 식사하고 사고 나면은 잠잘 시간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요 정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상품도 초이스해서 해야죠. 등록해서 해야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런데 이 유튜브나 온라인 이런 데 보니까 대량 등록을 해주고 긁어서 쫙 올리고 그걸로 하면은 금방 쫙 올릴 텐데, 그거 하셨다가는 여러분들은 한 6개월 뒤에 솔루션 비용만 날리고 나중에는 그냥 내가 이거를 왜 해가지고 왜 그냥 이런 고통을 받나.
그 대량 등록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단점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시간상으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고민을 하시느냐, 여기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작은 얘기를 한 거고, 똑같은 구조예요. 사람 좀 이제 내가 전업을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전업으로 하면 내가 한 달에 한 500만 원은 벌어야 되는데, 당연한 목표예요. 500불 정도는 벌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직구구매 뿐만 아니고 내가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 벌려면은 똑같이 내가 하루에 그러면 몇 개를 팔아야 되지? 조금 더 마진 구조를 높게 보자 이거예요. 높게 봐서 뭐 하루에 뭐 하나에 10,000원씩을 벌어. 그러면 하루에 10개를 팔면은 10,000원 구조를 올리려면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돼요. 5,000원 남는 것보다는. 뭐 상품도 찾고 막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 그러면 한 달에 내가 뭐 10,000원씩이면 한 500개를 팔면 500만 원을 버는구나. 그럼 하루에 15개에서 20개 정도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교환 반품이 있으니까 20개 정도 해야 되겠네. 하루에 20개를 상품을 찾아서 각색을 하고 등록을 하고 판매된 거를 주문을 하고 여러분 혼자 20개를 해 나가기 시작해 보세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할 때 맥시멈으로 한 게 50개였어요. 50개. 50개를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사실은 뭐 직구 구매에 대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 어떤 상품을 대놓고 판매가 되면 제가 가지고 가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사실 이 사업을 했었어요. 직구 구매된 사업을. 상품을 도매시장 가서 가지고 와서 판매도 하고 온라인에 있는 걸 사서 보내기도 하고 오는 거를 다시 포장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저는 조금 더 일이 많았었죠.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에 계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대지를 잘 활용하면 되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50개가 맥시멈 한개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때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개, 뭐, 그때는 과거는 좀 좋을 때예요. 하나에 기본적으로 10,000원씩은 남을 때였고, 그래서 한 달에 뭐 1,000,000원대 정도는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지금은 그만큼 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막 그런 말 해요. 뭐 직구하면 얼마 벌 수 있다? 그게 2, 3년 이전 얘기예요. 그때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룸이 있었어요, 룸이. 어떤 마진 구조라든지, 운영의 폭이라든지, 상품의 어떤, 상품의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이성 뭐 이런 게요. 지금은 그게 너무 오픈돼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마진 구조도 힘들고, 경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똑같은 사람들도 파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하지만은, 그래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지금도 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단계까지 오면 이제 어떤 단계가 딜레마가 생기냐 하면, 자, 그럼 내가 이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나? 행복한 고민일 수 있어요. 매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 업무 시간을 더 늘려야 되고, 업무 시간 늘려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럼 직원을 더 뽑아야 되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가 틀림없이 올 거예요. 되시는 분들은. 안 되시는 분들은 포기를 하실 거고. 나눠지겠죠. 매출이 없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돼서 포기하실 거고, 매출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 단계까지 이제 가는 형태가 되는데, 이 단계까지 가면 이건 행복한 고민인 거죠. 요게 장점과 단점인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온라인 사업을 꿈꿀 때는 사실은 뭐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라든지 뭐 언택트 비즈니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쓰고 나는 좀 뭐 해외로 여행도 다니고 뭐 심지어는 산에 가서 해변에 가서 이렇게 쉽게 쉬면서 뭐 일도 하고 저기 어디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사무실을 내야 되나? 직원을 더 뽑아야 되나? 그럼 뭐 어떤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나는 더 오히려 이 업무에 노예가 되버릴 수가 있겠는데 요런 딜레마가 생기는 찰나가 있거든요. 요때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이 사업을 버려야 되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업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 하면 직구구매 대행사 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사업을 바꿔라 안 바꿔라 이거는 개인의 어떤 판단이지만 이 사업이 재미있는 분들은 이 사업으로 해서 키워나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왜 바꿨냐 하면 이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저는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사업을 했었는데
조직을 끌고 가는 사업을 해가지고 망한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직을 끌고 직원을 5명, 10명, 10년 정도 공장까지 했었는데, 100명 정도의 공장까지 두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다 제가 망한 경험이 있어서 겁이 나더라고요. 1명, 2명 이렇게 늘려서 나중에 더 커지면 이건 내가 갈 사업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저는 사업을 방향을 바꾼 게 직구 구매 대행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사입 쪽으로 갔어요. 사입. 제가 직원 한두 명만 데리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입에 대한 그런 쪽으로 진행해서 바꿨고, 만약에 제가 조직 관리나 이런 게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었으면 직구 구매 대행을 계속 했었을 거예요. 지금도 뭐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이 딜레마에서 이제 해결법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해결법이냐 하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확장을 하긴 하는데 최소로 하는 확장법이 있어요. 최소로 하는 확장법. 첫 번째, 배대지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배대지. 내가 물건을 사입을 하고 그리고 검수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대지가 최대한도로 나를 도와주면 나는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직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배대지에 그런 서비스들이 다 있어서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배대지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 요 단계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올라가시면 배대지에 내가 별도의 사무실을 내고 별도의 직원들을 막 쓰겠지만 요거를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배대지에 내가 자그마한 공간을 할애를 받고 직원을 한 명을 넣어서 이렇게 직원을 관리만 시켜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솔루션에 대해서 뭐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위험성이 없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서 이 쇼핑몰 관리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이런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솔루션, 배대지, 그리고 배대지에 내가 넣어 놓을 수 있는 직원 정도까지를 잘 활용하면 이 확장을 확 하는 게 아니고, 확 했다가 매출 줄어들면 그 관리도 힘들어요. 조금씩 토대를 밟아 나가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열거한 이런 단점들 이외에 사실은 정말 큰 직구 구매 대행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정말 큰 핸디캡, 단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일단 직구 구매 대행은 내가 물건을 구매한 뒤부터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그 시간이, 인터벌이 좀 길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에게 물건이 도착했을 때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교환이나 반품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단점이죠. 사실은 우리가 앞에 나열한 그런 부분들은 비즈니스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이어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되고, 또는 그게 장점으로 순화가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과 교환 반품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고 극복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세심하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건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런 큰 핸디캡이 있다, 요거까지만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직구구매 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길 수 있는 단점들에 대해서 한 번씩 쭉 이렇게 말씀드려봤어요. 근데 이 단점들은 틀림없이 단점이에요. 직구구매 대행을 하기 위한 엄청난 큰 핸디캡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요거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직구구매 대행이라는 시스템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고, 요 단점을 반대로 극대화시켜서 장점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의 직구구매 대행 사업에 오히려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이 직구구매 대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동영상을 계속 제가 업로드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게 많이 봐주시고,
그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요 주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